다음 사연입니다. 아이가 수감각이 없는 편이에요. 현행하고 있고 구몬하고 있고 CMS 제일 낮은 반 같습니다. 음물 교구도 1년 했고 현재 문제집은 디딤돌 기흥 센년산 구몬하고 있어요. 7살에 부랴부랴 구몬하는데 수에 대한 감각이 없고 구몬을 해야 하나 아이는 엄청 하기 싫어하는데 저 어릴 때 그만둔 것이 수학 기초 부족의 시초였나 그것이 이유였나 싶어서 계속 시키고 있어요. 문제 풀면 연산 실수도 많고 느린 편인데 수감각 없는 게 문제 풀 때나 학원 테스트 받을 때 더더욱 느꼈어요. 저랑 하면서 혼내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되어 수학과 더 멀어질 것이 느껴져서 CMS를 보내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수학을 함을 생각하는 훈련이 되길 바래서 낮은 반임에도 보내게 되었어요. 질문입니다. 소심하고 주변 영향 많이 받고 엄마랑 하면 많이 혼나고 수학 이해가 빠르지 않은 저희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키는 게 좋을까요? CMS 수업 2회째인데 이해도 못하고 받아 적고 오기만 했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과연 저희 아이는 1대1 과외가 맞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수학이 어렵고 싫다고 해요. 책 보고 영어는 대체로 좋아합니다. 교구 선생님이 1대1 수업하면서 교과 연산 숙제 내주시는데 수학 전문가가 아니신데 과외식으로 했을 때 아이는 좋아했는데 저는 전문성에 대한 우려로 그만두긴 했어요. 저희 아이에게 맞는 방식 보내드려요. 질문이 3가지인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연에 대해서 항상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게 화내지 마세요. 저도 욕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이라서 운동을 할 때 화를 많이 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승부욕이 있어서 뭔가를 할 때 정말 스스로를 참지 못해서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스스로에게. 예. 그게 어떨 때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해서 반성의 길로 또 갈 때가 있는데 아이 가르칠 때 화내지 마세요.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하고 화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하는 게 나와 아이를 하나로 생각해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하는 건 결국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과 같지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육아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측면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또는 엄마가 아이를 대상으로 화를 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이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혹시 어릴 때 부모님한테 화나 보셨나요? 혼나 보셨나요? 저는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는데 전 어릴 때 화가 나면 정말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되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눈물만 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단호하고 무서운 아빠라서 학습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아이의 잘못된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고 했었는데 아이가 지금은 많이 컸는데 지금 사실 저는 어릴 때 화냈던 부분 되게 많이 후회해요. 왜? 그걸로 아이를 고쳤다라기보다는 아이에게 상처 주고 그러니까 훈육을 했다라는 느낌이 지나고 나니까 없어서 이게 내가 내 화만 아이에게 전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교육을 할 때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평소에도 훈육의 방법 중에서는 엄마 화났다, 아빠 화났다. 이 화는 아이에게 눈치를 보게 하는 거지 훈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 교육에서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답답하죠. 답답한 걸 참아야죠. 네. 옆집 아이 가르치듯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 사장님 아들 과외하듯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화를 내는 건 더군다나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아이가 교구 수업 1대1 수업하면서 과외식으로 하고 수학 선생님이 아니었고, 사실상 수학 선생님이 아니고 교구를 가지고 노는 식으로 여기 음물하신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아이가 좋아했다. 네. 그거는 즐거운 활동이니까 좋아했을 수 있죠. 예,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정말 가볍고 즐거운 활동은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주 많은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6학년으로 가면서 점점 줄기 시작하고 중1, 중2 때 피크를 찍죠. 그리고 나서 공부할 아이들은 가고, 아니면 수학은 진짜 포기하고 입시를 할 아이들은 수학을 포기하고 입시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공부하는 내용들 적어주신 거로 보면 센연산도 하고 구몬도 하고 연산 교재가, 센연산도 정말 기초 같은 제일 기초 문제들을 되게 많이 반복시키는 책이에요. 그리고 구몬도 그런 성향의 책이고, 그래서 센연산을 하든 구몬을 하든 하나만 하세요. 구몬 계속 할 거라고 하면 센연산 안 하셔도 됩니다. 연산 하나만 하세요. 아무리 수감각이 없다고 생각되시더라도 하나의 연산을 꾸준히 했을 때, 그리고 약한 부분 그걸 하면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고, 구몬하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구몬하시면 됩니다. 저의 가치관은 원리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원리셈을 생각 방법과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덜 지루하게 수학을 재미있게 알면서 학습의 본질은 지키는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산도 원리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느낌에는 해서 구몬을 하실 거라고 하면 구몬 하나만 하세요. 연산 2개 하시지 말고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라면 원리셈을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연산은 일단 하나만 하시고요. 디딤돌 기응, 그렇죠. 기응 하셔요. 하시면 되죠. 기본서니까. 기초가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과 기초 문제집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난이도를 좀 낮추더라도 아이가 생각하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쉬운 것만 한다고 실력이 늘진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에 사연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수학을 왜 하느냐,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상위 수학을 하는 이유는 더 앞을 내다보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면서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심화서가 어떤 거일까? 그러니까 정답률이 60-70% 정도 되는 책이 어떤 거일까? 라고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친구에게는 기본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디딤돌 응용 수준, 아니면 뭐 우등생 해법 수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최고 심화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생각하는 문제들을 요구하는 유형서 수준, 그런 수준들을 심화서라고 보고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산 2권씩 하고 기본 응용만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의 수준을 조금만 높이셔서, 아니면 학년을 낮추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CMS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부여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되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CMS가 이제 Y 과정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서 아이에게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조금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수학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할까요? 센연산, 디딤돌, 구몬, CMS 이 정도 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가 허덕이는 기분이 들어요. 이 정도 하면 하루에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연산 하나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디딤돌 기본을 하면 기본 응용을 하면 그 다음 책으로 심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CMS, 교과. 근데 교과는 동시에 2권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매일 2시간 하면 아이가 힘들겠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3, 4학년 돼서 또는 더 성장해서 하면 되겠고, 제가 줄이는 방법, 일단 연산을 먼저 하나 줄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질문. 제가 다른 과목은 그래도 잘 알려줄 수 있는데 저도 수학을 어려워하고 잘 못했던 터라 아이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면서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스스로 풀 때 생각하게 그냥 둬야 하는지, 푸는 모습 보면서 모델링 해줘야 되는지, 엄마표 할 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잘 배우는 건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돼요. CMS 같은 학원 다닌다. 나중에 CMS가 아니더라도 학원 보내세요. 예, 학원 보내시는 게 좋을 거. 학원은 잘 이용해야 돼요.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엄마가 잘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전문가니까 영어는 제가 개입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하고 같이 재미있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물론 이제, 한마디, 두마디 하면 이제, 아빠는 발음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듣지만, 관심을 보여주고, 그런 공부를 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잘 가르쳐 줘야 돼, 잘 설명해 줘야 돼 하는 건 적극적인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생각하시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아이가 어려워한 문제가 있어. 그럼 엄마도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생각해볼까? 엄마도 한번 풀어볼까? 엄마도 어려워. 엄마도 안 돼. 어렵긴 어렵네.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답안지 보고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이게 도대체 뭐였는지 엄마랑 알아볼까? 알아보고 나서 이런 거였네. 다음에는 할 수 있겠다. 그지? 요렇게 이어지게 아이의 학습 정서를 사실은 엄마가 해야 될 역할, 가장 큰 역할은 인성과 적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수학 학습에 있어서도 인성과 적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줘야 될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아까 처음에 화 말씀드린 건 이게 제일 큰 거고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 3가지였어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